신탁 방식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신탁사가 시행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은 똑같이 감수하면서 사업비의 최대 4%까지 되는 수수료를 내가 내면서 꼭 신탁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반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전국에 걸쳐 4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합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에서 재건축 추진하는 16개 단지 중 7곳, 목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14개 단지 중 4곳에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꾸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신탁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탁 방식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요. 2023년 7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정법 27조 6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상호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그 사용을 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처럼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신탁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9월 26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3분의 1 이상 관련 요건을 삭제했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올해 2024년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신속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 중 하나로 신탁 방식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탁 방식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탁 방식이 좋다, 나쁘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즉 신탁 방식은 조합을 설립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각종 사고나 잡음, 비리 등 문제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 신탁사가 지정이 되면 곧바로 시공사 선정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기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직접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덜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분양시장이 매우 상황이 나빠지면서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탁사가 시행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원보다 신용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 받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적지 않은 신탁업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탁업체가 무료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를 받고 대신 사업을 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신탁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진행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권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막연하게 신탁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탁업체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대신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탁 방식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신탁사가 시행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은 똑같이 감수하면서 사업비의 최대 4%까지 되는 수수료를 내가 내면서 꼭 신탁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반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 신탁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업 구역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급 방식이나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대책과 관련 법 규정을 잘 살펴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 신탁사, 조합, 집행부 간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불신이 생기게 되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받게 됩니다. 신탁 사업을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우선 신탁 계약서의 내용과 시행 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알짜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